이스탄공의 매각설이 불거진 이후 항공업계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탄공은 매각설을 부인했는데요. 항공업계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저비용 항공사도 어렵긴 마찬가지여서 내년쯤이면 항공업계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주원 기자와 함께 항공업계 현 주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스탄공이 매각설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리고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매각설도 나오는 걸 텐데 현재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스타항공은 매각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바가 없다면서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언론이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왔고 현재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스타항공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에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최근에는 공항 이용료라든지 지상조업 결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비상장사여서 분기별, 반기별로 재무 상황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단 이스타항공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공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인 자금 융통이 쉽지가 않고 또 신용 등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채권 발행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탄공이 좀 어려운 사정인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지배구조를 봤을 때 쉽게 매각되진 않을 거다. 매각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배구조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지분 39.6%를 들고 있어 최대의 주주입니다. 이 이스타홀딩스는 현재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두 자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매각설의 핵심은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보유 지분 39.6%를 매물로 내놨다는 내용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로 현대는 최대 주주 지위에서 물러났지만 두 자녀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이사장은 최대 주주로서 이 지분율에 상당히 민감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에 현대증권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M&A 사례를 많이 봐왔다고 해요. 때문에 지분율이 지금 40%에 육박하는데 항공업을 경영하면서 지분율을 최대 주주가 40%나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보유 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추진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인데요. 지금 최대 주주의 의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대 주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물로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도 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항공업계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에 LCC들이 뭐 상장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때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고 뭐 이스타항공 매각설까지 나오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가장 큰 것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LCC들이 운항하는 노선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그치는 상황에서 여객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경쟁은 심해졌는데 항공 업황은 갈수록 악화하죠. 고유가와 고환율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가운데 여기에 일본 불매운동 여파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여기에 보잉 737 맥스 여파가 추가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보잉 737 맥스를 도입했는데 선제적으로 기재를 도입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737 맥스가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두 건의 추락 사고를 일으켜 3월부터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타항공은 공항에 비행기를 주차하는 그 주기료, 정비료, 여기에 리스료까지 포함해서 매달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보잉의 부사장이 한국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737 맥스를 4분기부터 운항 재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국토교통부와 같은 세계 항공당국의 승인이 관건인데 이런 모든 절차를 통과한다면 실제 운항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자체적인 악재들도 있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얘기를 해준 것처럼 공급 과잉의 문제를 네.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과잉이라고 한다면 올해 새 곳이 더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내년쯤에 대해서 좀 M&A가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아예 맥락 없는 예상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LCC가 6곳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곳의 저비용항공사의 면허를 추가로 내주었죠. 항공업계는 이 3곳의 항공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 없는 항공사는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려 내년쯤이면 다른 항공사의 M&A 되는 사례가 조금씩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있는 항공사들을 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까지 LCC가 모두 9곳이나 되거든요. 항공업계는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이 LCC 업계에서 몇 년 사이에 M&A를 통한 시장 플레이어의 합종 연행이 예상된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에는 항공업계의 3분기 실적도 예고돼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LCC 6곳은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일제히 8개 항공사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예. 3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거나 적자를 이어갈 것이란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